예, 희생자 이름 공개 문제가 며칠째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조정훈 의원은 미친 생각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당 입장에서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또 공개한다는 뜻을 밝혀서 또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얘기 듣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모든 것은 유족의 뜻, 유족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모두 오픈하자.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관외자의 얘기다.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최근에 나온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공개하자. 네. 저는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예, 조정훈 의원 말이 좀 셉니다. 미친 생각이다. 근데 진짜 궁금해요. 대변인이시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하신 겁니까? 지금 유족들 중에도 공개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다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자꾸 민주당 내에서 특히 또 일부 의원들은 약간 집단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유족들 동의 얻어서. 이걸 정말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순수하게 더 깊은 애도를 위해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원하고 있는 건지 국민이 어떤 시선으로 볼 거라고 보세요? 일단 우리 당 공식 입장은 예. 뭐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근데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동의하거나 원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분향소에 가면 뭐 영정 사진도 없고 위패도 없이 이렇게 네, 분향하는 거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시각도 꽤 있었거든요. 예. 누가 국가꽃한테 뭐 저기 조문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예. 실제로 유족들 중에서는 지자체에다가 분향소에 자기 자식들의 좀 사진을 영정 사진을 좀 예. 놔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이렇게 과거에 우리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정말로 큰 참사가 예. 발생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그 슬픔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그 유족들도 조문하고 예. 위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양 같은 걸 제대로 좀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 예.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뭐 유족들을 뭘 하거나 그런 이런 건 생각은 아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국정조사 서명운동 받기 시작했잖아요. 장외투쟁, 첫 투쟁, 이재명 네, 대표 네. 취임 후 첫 네. 투쟁. 이제 이런 기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서명 받은 것은요. 예. 그래서 이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 관련된 저 서명입니다.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그 경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법적인 조치는 수사를 하는데 예. 이거는 저 156명이 그 저 희생당한 대목의 참사이기 때문에 그 진상 규명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과거에도 전례들도 다 그렇게 했고 예, 그래서 예. 또 그 법적인 경찰의 특수본의 수사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되지 않고 그냥 결과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법적인 혐의 말고도 또 이 시스템이라든지 제도적인 법적인 예. 또 정비 같은 것도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국정 조사를 통해서 자료 제출이나 예. 증인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정들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좀 하고 시스템이나 법적인 정비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꼭 들어가야 되죠. 뭐 대통령실도 당연히 들어가야 들어가야 된다고 된다. 봅니다. 예. 그러면 비서실장부터 해서 뭐 국정상황실장 등등등등 이런 분들 전부 다 국회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 견지하고 일단 계십니다. 그 국정조사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이고 예. 24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걸 이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그
그 여야 간에 그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아직 지금은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조사가 서로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그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에 오른 분들, 입건된 분들이 수사받다가 국정조사하러 국회 왔다 갔다 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런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주로 논리가 이제 그것인데 사실은 과거에도 국정조사에서 오히려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들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수많은 이제 그 제보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수사기관에 수사 받는 거랑 국정조사 하는 거랑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서로 보완 관계이지 그걸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방해된다고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뭐 또 따로 특히 아니, 제가 더 한마디만 들어 좀 한마디만 덧붙일게. 듣고 가겠습니다. 뭐 국정조사 주장하시는 거는 좋은데 왜 장외에서 그 서명운동을 받냐는 거예요.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과반에서 18석이나 넘고 무소속 민주당 성향 무소속까지 하면 거의 뭐 20몇 석을 더 갖고 있는데 과반에서 예. 굳이 완전 무슨 뭐 소수 야당인 것처럼 굳이 장외에서 국민의 막 여론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치 공세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단연코 정치 공세하기 위한 이 참사를 정치 공세로 이용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짧게 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장애투쟁하는지.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이 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그러면 이게 정말 국민적인 공분이 높고 반드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책임자 문책부터 재발방지책까지 만들어내야 될 역할이 또 국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169석을 예. 갖고 있는 또 제1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의석수대로 그냥 하시면 관찰이 되잖아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굳이 왜 장애하지 밖에서 그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 이제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합의에 의해서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일을 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분은 비번인데도 당일날 그렇죠? 이태원 소방센터에 가서 현장을 진두 지휘를 했는데 이분이 2단계 대응 비상 대응 단계 발령을 30분 늦게 했다. 그래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도 적용됐습니다. 이제 그 서울 소방본부장이 서울시 의회 나가서 울먹이면서 이제 소방관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안타까운데 이렇게 또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자리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 말은 글쎄요 저분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분이 하고 있죠? 이제 말씀하기 곤란하신가요? 두 분은? 이상민 예. 장관이 해야 될 얘기입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요. 이상민 장관이 저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바로 저 얘기입니다. 예.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156명의 어린 생명이 예.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거리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서서 이런 참담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행정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예.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죠. 이게 이주영 장관도 얘기했어요. 나 같으면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예. 그래서 정치권 내부에서는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분 너무 눈치가 없다. 어떻게 예. 이렇게 본인의 처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무감각이 없는 장관은 처음 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 지금 꼬리 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용산서장이 30분 늦게 한 거 가지고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고 예. 용산경찰서 내부 사람들 처벌받고 이걸로 끝낼 일입니까? 이게 지금 경찰만의 잘못입니까? 예. 보고체계가 전부 엉망진창이 됐고요. 관련해서 서울시는 잘못이 없습니까? 용산구청은 잘못이 없습니까? 행안부는 잘못이 없습니까? 총리는 잘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틀에서 뭐 잘못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책임질 분들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정무적으로 책임질 분들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 지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용산서 정보계장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좀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선 정보관의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